결국 모두의 예상대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목되었습니다. 조국이 일으키고 있는 수많은 논란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목됐다는 거, 뭘 의미하겠나요? 기어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겠다는 거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뜻대로 16명이나 임명 강행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국회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비롯해서 총 16명이나 되는 고위공직자를 임명 강행했던 거죠. 참고로 이명박 정부는 5년 임기 내내 17명을 임명 강행했고 박근혜 정부는 5년 임기 내내 10명을 임명 강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절반도 안 됐는데 벌써 16명이나 임명 강행을 한 거죠. 아무튼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 될 겁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논란이 나오건 간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또 밀어붙일 거라는 말이죠.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이렇게 독재적인 정권이 또 없었으니까요. 도대체 국회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된 걸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뿌리채 뒤흔드는 아주 모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의 법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게 바로 법무부죠. 그리고 여기에 수장으로 조국을 앉히겠다는 건데 조국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마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벌써 산호맹 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국은 이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죠. 기자들의 질문이 터져나오자 조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되니까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 28년 전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 조국은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친다. 28년 전 일이니까 용서해달라가 아니라 숨긴 적도 없고 부끄럽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조국이 부끄럽지 않다는 산호맹 사건. 그럼 도대체 이 산호맹 사건이라는 게 뭘까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줄여서 산호맹이라고 부릅니다. 1989년에 부르주아 지배체제를 사회주의 혁명의 불길로 살라버리자라며 출범했던 단체입니다. 말 그대로 혁명을 통해 국가를 뒤집고 사회주의를 하려고 만들어진 단체라는 거죠. 이념과 목표, 출범 선언문, 투쟁 슬로건, 중점 수행 과제 등 관련 자료들을 조금만 찾아봐도 이 단체는 아주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거부했고 나아가 혁명으로 이를 파괴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이 여기서 한 활동은 뭘까요? 조국은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산호맹의 이론적 토대를 만드는 단체 남한사회과학원, 줄여서 사과원이라는 곳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사과원이라는 곳에서 이적 표현물을 제작, 판매하는 일에 가담했죠. 사과원의 운영지 우리사상이라는 아주 이름부터 시뻘건 이 책자에 창간호 발행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창간호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남한 사회주의자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면서 선동해라, 투쟁해라, 혁명해라 지시하고 있죠. 이런 자료들을 만들며 성과들을 이룬 조국은 이후 강령연구실장 겸 운영위원 자리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합니다. 참고로 조국은 당시에 최선생, 고선생, 정성민 등의 가명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아주 본격적이었죠. 다행히 산호맹은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해체되었고 조국도 결국 재판장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과원이 단순한 학술단체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로서 이적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조국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그리고 2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합니다. 이렇게 조국은 1993년 울산대 교수 재직 도중 구속되었다가 얼마 후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후 조국은 교수로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범죄파 진영에 발을 걸쳤고 문재인 정권을 통해 청와대에 입성, 민정수석이 되었다가 마침내 법무부 장관 자리를 바라보고 있게 된 겁니다. 간첩 잡는 공안검사 출신이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 황 대표가 이에 대해서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냐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각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산호맹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국은 이 산호맹 사건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가전복을 시도했던 사회주의 활동이 부끄럽지 않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으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실 산호맹 사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고도 조국은 참 많은 논란을 일으켜왔죠. 아주 오랫동안 끈질기게 최근까지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쳐온 사람입니다.
거리에서 주체서상파 인사들이 자신의 주장이 담긴 홍보물을 나눠주는 걸 허용해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해왔죠. 위장 전입 의혹, 위장 매매 의혹, 논문 표절 의혹, 장남 5차례 입영 연기, 사모펀드 74억 출자 약정 논란도 있습니다. 사교육과 특목고를 비판해왔으면서 정작 본인 자식은 외교와 유학을 보낸 내로남불 논란도 있는데요. 흔히 전형적인 강남 좌파라고 하는 조국의 이중성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본인 교수 시절 정치판에 뛰어드는 교수들, 즉 폴리페서들을 두고 학교와 학생들을 버린가라면서 그렇게 비판했던 게 조국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기회가 생기자마자 정치판에 뛰어드는 이중성을 보였죠. 게다가 이런 폴리페서 문제를 지적하며 사퇴하라는 자기 학생들을 극우라고 몰아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민정수석 당시 일으킨 논란들은 또 어떻습니까? 청와대 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기억하시나요? 민정수석실이 공직자 비리를 묵인하고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폭로했었죠. 민정실의 능력 부족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직 중 무려 16명이 국회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조국 민정수석님 SNS 활동은 참 열심히 하셨죠. 페북 접는다, 줄인다라고 해놓고 매번 돌아와서 비서직에 해당하는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SNS를 통해 아주 활발한 자기 정치를 했습니다. 관심종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 영상에 정리해둔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수많은 문제들은 원래대로라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다뤄지고 검증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회 동의가 있건 없건 무조건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권 아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의혹과 논란들이 제대로 다뤄지겠습니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단테를 인용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문제에 대해서 진영 논리 때문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지식인들을 향해 던진 말이었죠. 사회주의 혁명으로 국가 전복을 꿈꿨고 28년이 지난 지금도 이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는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일각에서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대통령직에 도전할 거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국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하다고 하고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건국된 이 나라의 뿌리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지금 이 소식을 들으며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헌법정신, 정체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흔들리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죄를 짓는 겁니다.